이번 팔콘 앤 윈터 솔저 1편은 완다비전에도 등장했던 분립 직후의 상황을 사회적인 관점에서부터 평범한 가정에서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타노스의 위협이 사라진 이후 제 역할도 잃어버린 히어로의 관점에서까지 다각도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엔드게임 당시 헐크의 스냅으로 전 세계의 절반이 무려 5년간이나 사라졌던 분립 사건이 일단락되면서 사회의 내부에는 세계의 절반이 사라졌던 세상이 더 좋았다라며 전 세계가 하나의 국가로 통일된 단일 국가를 일으키고자 하는 집단인 플래그 스매셔가 생겨났고, Basically, they think that the world was better during the blip. 루이지애나에서 어업 활동을 하며 생계를 꾸려왔던 평범한 가정 중 하나인 샘의 여동생네 가족은 5년간 이어진 분립으로 인해 단골 손님 대부분을 잃게 되면서 부모님의 이름을 딴 보트를 처분하는 것을 고려하게 될 만큼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죠. 샘은 이러한 여동생을 돕기 위해 도심에 있는 은행으로 향하지만 타노스의 위협이 모두 사라진 시점에서 히어로는 그저 빚 좋은 개살구일 뿐 그 흔한 대출조차 받지 못해 문전박대를 당하는 신세를 면치 못하고, 이는 마찬가지로 타노스와의 전투가 끝난 후 미 정부로부터 사면을 받아 민간인의 신분이 되었지만 여전히 상담이라는 명목 아래 지속적인 감시를 받고 있는 버키 역시 비슷한 처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버키는 이러한 와중에도 정신조작을 당했을 당시 저질렀던 과오를 수습하기 위해 사건에 연루되었던 자들의 이름을 적어 나름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었지만 말이죠. 그리고 이번 에피소드에는 정보장교인 토레스 중위가 샘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샘을 서포트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본래 원작 코믹스에 등장하는 토레스는 매와 융합하는 인체 실험으로 인해 팔에 깃털이 생기는 능력을 얻게 되었고, 팔콘이 새로운 캡틴 아메리카가 되었을 당시 토레스가 새로운 팔콘으로 활동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향후 팔콘 앤 윈터 솔저에서 샘이 제2대 캡틴을 맡게 된다면 토레스의 행보도 주목해야 할 만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또 이러한 토레스 중위는 온라인 데이터를 추적해 앞서 언급했던 플래그 스매셔의 정체를 조사하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일반 경찰을 단번에 제압할 정도로 훈련된 군인인 토레스 중위가 플래그 스매셔의 리더라고 추측되고 있는 미스테리의 남성에게는 미처 손을 써볼 겨를도 없이 당한 것을 보면 플래그 스매셔를 추종하고 있는 일반인을 제외한 간부급 멤버들은 모두 제2의 슈퍼솔저 혈청과 같은 약물을 투여받은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러한 사건을 막기 위해 출동한 스위스 경찰들이 모두 독일어를 하고 있다는 점을 미루어 본다면 예고편에 등장했던 독일어가 적힌 감옥 역시 제모 남작에 갇혀있던 독일의 베를린 감옥이 아닌 스위스에 있는 시설이었던 것으로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스위스라는 지역은 하이드라의 과학자였던 아르님 졸라가 태어난 곳이자 슈퍼솔저 혈청을 창시한 에이브라함 어스킨 박사가 하워드 스타크와 기술 박람회에서 만난 곳이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하이드라의 연구부서가 2개나 존재했던 곳이기도 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등장했던 장소이기도 했는데, 슈퍼솔저 혈청을 창조한 어스킨 박사와 그것에 준하는 혈청을 재현하는 데 성공한 하워드 스타크가 최초로 만난 장소이자 하워드의 복제판 혈청을 강탈해 버키 외에도 총 5명의 슈퍼솔저를 더 만들어냈던 하이드라의 연구부서 중 하나가 존재하는 장소에서 공교롭게도 플래그 스매셔가 슈퍼솔저에 준하는 능력을 보여주었다는 점을 미루어 본다면, 이는 하이드라의 잔당이 남긴 기술력을 이용해 슈퍼솔저 혈청의 복제품이 다시 한번 만들어진 것이고, 이를 플래그 스매셔의 간부가 투여받은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게다가 이번 에피소드에선 예전부터 유출되었던 사진을 통해 그 등장이 예고되었던 베트록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도 있었는데, 그가 이끌고 있는 LAF라는 테러 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윙슈트 자체도 원작 코믹스에서 하이드라가 사용하는 윙슈트와 그 디자인이 매우 흡사하다는 점, 윙슈트의 설명에는 첨단 기술이라고 적혀있어 이 같은 윙슈트의 기술이 하이드라의 기술력을 이용한 것일 가능성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에서 닉 퓨리가 쉴드 내부에 있던 하이드라의 잔당이 유럽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라고 언급했던 것을 미루어 본다면, 플래그 스매셔나 LAF가 하이드라의 잔당이 남긴 기술을 이용하고 있을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에피소드에선 엔드게임 당시 스티브에게 방패를 건네받은 샘이 다른 사람이 것처럼 느껴진다 라고 대답했던 것이 스티브만이 방패의 주인이 될 자격이 있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었다는 점이 밝혀지게 되었고, 실제로 샘은 그 누구도 그를 대신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 스티브에게 물려받은 방패를 박물관에 기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는 작전에 투입되는 순간에도 그 어떠한 조약도 위반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재차 확인하며 미 정부에 무척이나 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왔지만, 에피소드의 마지막 부분, 이러한 샘의 의사와 태도를 무시한 채 미 정부는 샘이 기증했던 바로 그 방패를 앞세워 US 에이전트 존 워커를 새로운 캡틴 아메리카로 발표한 것을 보면 향후 샘은 이러한 US 에이전트를 마냥 달가운 시선으로 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었죠. 또 앞서 공개되었던 예고편에서 샘이 방패를 이용한 여러 기술을 연습했던 장면이 등장한 것이나, 버키가 샘의 메시지를 여러 번 무시했다는 장면이 등장한 것을 보면 And you've been ignoring the texts from Sam. 샘은 처음부터 캡틴의 방패를 마다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이 방패의 주인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확고해지게 되면서 이를 박물관에 기증할 결심을 하게 된 것이고, 이러한 마음의 결정을 내리게 되는 과정에서 버키가 샘의 결정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여 샘의 연락을 일방적으로 피하게 된 것이 아닐까 싶은데, 이후 등장하는 에피소드에선 아마도 이러한 샘과 버키 모두가 US 에이전트로부터 캡틴의 방패를 되찾기 위해 다시금 그 힘을 합치게 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또 이번 에피소드에선 버키의 리스트에 적혀있던 인물 중 한 명인 나카지마와 유니크라는 젊은 청년이 다툼을 하는 것을 말리는 장소가 과거 스티브가 불량배와 다툼을 하는 것을 말렸던 장소와 동일한 브루클린의 뒷골목이라는 점에서 해당 장면을 오마주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고, 토레스 중위가 온라인상에는 스티브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이 가득하다, 어떤 사람들은 스티브가 현재 달에 있는 비밀기지에 주둔하고 있다고 믿는다 라고 언급하는 장면은 Theories. Some people, they think that he's in the secret base on the moon. 닉 퓨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소드의 우주정거장 피크에 캡틴 아메리카가 주둔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점이었죠. 그리고 스티브의 역사가 전시되어 있는 박물관에는 하이드라의 로고와 실드의 로고가 함께 전시되어 있다는 점이나, 분립으로 사라졌던 사람들의 이름, 그리고 실제 캡틴 아메리카 코믹스의 표지가 그려져 있다는 점도 눈에 띄는 부분이었고, 버키의 대화를 통해 그에게는 여동생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는데, I have a sister. 여기서 I had a sister가 아니라 I have a sister라고 언급한 것을 보면 버키의 여동생이 아직까지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암시하는 것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온라인 데이트도 시도해봤지만 이상한 사진이 너무 많았다 라는 버키의 말에 무슨 이상한 사진이라고 되묻자 버키가 호랑이 사진이라고 언급했던 것은 그가 술병에 그려진 호랑이 그림을 보고 급하게 둘러댄 것이었으며, 장갑을 벗지 않는 이유가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라고 대답하는 모습이나, We have poor circulation. 아무리 술을 마셔도 취할 수 없는 슈퍼솔저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술게임을 하고 있는 모습 등은 MCU에서 나름 진지함을 맡고 있는 버키에게 있어 그만의 웃음 포인트가 아니었나 싶기도 한데, 과연 다음 에피소드에선 이런 버키와 샘이 무엇을 계기로 연락을 주고받게 될지, 또 아직까지 그 모습이 등장하지 않은 제모는 과연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인지 벌써부터 정말 많은 기대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올루원이었습니다.